아, 음. 좋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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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자, 11번 문제예요. 자, 연립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쌍의 실수해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쌍의 실수해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1차식과 2차식이 존재한다면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되겠죠? 대입.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쌍의 실수해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실근 x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2에 k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k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개수 세는 법 설명했습니다. 저번 영상에 보면 개수 세는 방법 있습니다. 정수와 정수 사이가 있을 때 같다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한 개 뺀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기본 문제니까 이 정도는 예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요거다. 대입하면 참이겠죠. 그래서 B는 2A. 그래서 B 대신에 2A를 쓸 겁니다. 왜? 문자의 개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Q 좌표를 A, 2A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식 쓰면 되죠. 루트 A-4니까 플러스 4의 제곱 2A-2의 제곱 거리가 같다. 루트 A-1의 제곱 2A-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니네가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은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를 막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나요? 아, 이거 뭐야? 이게 쑥 들어가 있네. 이렇게 써야 되나?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전개합니다. 5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8A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16, 4, 20. 자, A의 제곱, 4A의 제곱, 5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8이니까 30. 마이너스 30A 플러스 50.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30A가 30대니까 A는 1이겠죠. A가 1이면은 B는 2겠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좌표에 대한 문자의 모양을 바꿔서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면 식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13번 봅시다. 넓이가 450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3등분했대요. 그러니까 요 한 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 대각선 길이가 5 루트 13이라네. 가로랑 세로랑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문자로 잡는 거죠. 여기를 A라고 할까? A, 여기를 B. 자, 그럼 식 A의 제곱, B의 제곱, 피타고라스니까 얼마야 저거? 25, 13, 75, 5, 2, 325.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큰 넓이가 450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한 개 넓이는 등분했으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네. AB는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0인가?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모양이 나오면 당연히 요 모양을 떠올린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연립 2차 방정식 여기에서 뭐라고 대칭형 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풀세트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계산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325 넘어가면 625 이거 25의 제곱입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는 25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대칭형은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 뜻이 그래요. A와 B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냐면 A와 B는 어떤 2차 방정식의 해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하면 두근의 합이 되고 두근의 곱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예상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10이랑 15가 있는데 그게 A와 B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15가 되면 되고 흰색으로 할까? 얘가 15? 얘가 10이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14번 문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다. 자,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1차, 1차, 2차거나 아니면 2차, 2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2차, 2차가 되려면 보기차식이거나 상반방정식이거나 하여튼 모양이 이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이쁘죠? 그럼 무조건 1차, 1차, 2차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그다음 뭐야? 1, 0,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을 때 자,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지요. 뭐가 되려나? 될 빌이죠? 되네요. 한 번 더. 뭐가 되려나? 2? 될 빌이죠?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얘네들은 실근이니까 필요 없고 헉은 여기서 가집니다. 그죠? 자, 여기서 문제. 헉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으로 알파와 베타가 있다. 근데 얘네는 허근이네.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서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
허근을 가진다면 이 허근은 서로 켤레로 갖는다. 켤레근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알파 바여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알파는 베타 바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알파 바는 베타라는 거고요. 베타 바는 알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모양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 둘이 서로 켤레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게 2차 방정식의 성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수가 실수라면 허근을 가지려고 하면 무조건 켤레근을 가져야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에서는 이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니까 2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2차 방정식 근의 성질 요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였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에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세요. 평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고 싶다.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개수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kx 플러스 y 마이너스 5k 플러스 2는 0, x 플러스 k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평행하다고? 개수가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죠? 개수의 비율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였죠. 우리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ax c는 0,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이렇게 하면 평행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해야 되는 그런 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이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는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똑같다면 하나는 찾을 수 있겠지만 모든 실수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대로 생각을 한다면 뭔 색깔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자, 1분의 k는 k분의 1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k의 제곱은 1을 만족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직선 L 여기 있네요. K와 관계없이 항상 5,1을 지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멘트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죠. 정점을 말하는 겁니다. 정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실 넘겨갖고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5k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k고 5,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봅시다. 5,2를 지나간다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정점이 항상 참이 되는 점이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지나가니까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정해져 있는 점을 항상 지나가니까 항상 참이 되겠지 함수에서는. 근데 방정식 입장에서 항상 참이 된다라는 멘트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항상 참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정점에 관한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막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합쳐져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다른 느낌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직선 L과 M이 K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A, B라고 할 때 A, B는 3루트 5다. 지금 L 같은 경우에는 5,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가죠. 그 다음에 M이 항상 지나가는 거, K에 관한 항등식처럼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36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루트 45니까 95, 45, 3루트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야기했던 요 내용들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16번. 3차 방정식이죠. 자, 3차 방정식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왜? 3차 방정식은 100%의 확률로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얘 같은 경우에 근을 알고 있을 때 인수분해식으로 쓸 수 있다고 2차 방정식을 배울 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세 개, 요런 식으로 근을 가지고 있을 때 딱 정리해서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x자리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그래서 마이너스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고 마이너스 빼내면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개가 모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16번 같은 경우에는 근을 알고 있을 때 인수분해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요거를 가지고 풀으라는 거지 절대로 이 식을 전개해서 풀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전개하면 안 됩니다. 다음 17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저렇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죠? 얘는 Y니까 Y가 0보다 작아지고 싶다는 겁니다. Y가 0보다 작아지고 싶대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X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표현을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상황,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상황일 때 어떤 게 더 올바른 방법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얘가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네. 둘 중에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아하, A는 양수였구나. 자, 그러면 다시 X절편을 알게 됐습니다. 얘는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를 나눠주는 기준이라 그랬고 그 기준은 X절편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X축 위아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는 X절편일 수밖에 없고 X절편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식 쓰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a이고 c가 마이너스 4a인 거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면 cx의 제곱 b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다면 c 대신에 대입하고 b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a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양수죠.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은 음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4x의 제곱 3x 마이너스 1 4xx 1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분의 1까지. 괜찮습니까? 요러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익숙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는데 무작정 외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내분점, 외분점 문제죠. 자, 두 점을 잇는 직선 위에 있고 AB랑 BC 길이의 비율이 1대 3 좋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3배래요. 잠깐만. AB의 길이가 더 길죠. 한 여기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3배래요.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더 긴 거지. 그럼 첫 번째 C는 어디에 잡을 수 있냐면 여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잡았을 때 A에서부터 B, C까지 길이, C에서 B까지 길이 이걸 내가 등분으로 나눠낼 수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BC의 길이의 3배가 AB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의 좌표 하나 위치 잡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C를 여기에 잡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3대 1 3배가 되게 요렇게 (3대 1) 자, 그러면 C좌표를 한번 볼까요? 뭐 공식을 써서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얘는 4대1로 외분하는 점, C는 4대1로 외분하는 점, 여기서 C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멘트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이너스 3,3이 있고 3,6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A에서부터 B까지 3칸 갑니다. 3칸 갈 때 X가 6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한 칸 갈 때 3칸 갈 때 X는 6 커졌다. 이렇게 할까? 플러스 6. 그 다음에 3칸 갈 때 Y는 3 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 칸 갈 때 X는 2 커져야 되고요. Y는 1 커지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C 좌표는 2칸 갔잖아요. X는 4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1, 한 칸 갈 때 Y가 1 커진다 그랬으니까 2 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얘는 여기서 한 칸만 더 가면 되겠네. 한 칸 갈 때 X는 2 커질 거고 Y는 1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C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 건 너희들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번.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고 싶어요. 봅시다. 위에 있는 애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x, 4a, a,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a가 왼쪽, 4a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놓고 얘가 마이너스 4, 2 색칠해서 안쪽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a가 만약에 0이면 둘 다 0인데 a가 양수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커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지만 얘는 4, 8, 12, 16 훨씬 더 빨리 확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요런 느낌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양의 정수라고 했죠. 그럼 A의 최소값은 1입니다. A의 최소값이 1이라는 건 4A 값은 무조건 4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 무조건 이의 오른쪽에 4A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는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4A가 이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기가 겹치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끝났네? A가 잠깐만.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A가 더 크면 좋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죠. 얘랑 얘랑 같으면은 해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4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양의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 2, 3까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4A의 위치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 그림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수직선에 있는 그림을 연습하는 겁니다. 수직선 그림을 연습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림 그리려고. 자, 그 다음에 20번. 정사각형이래네. 그러면 아하. 자, 여기 봅시다. Y축, X축, 정사각형.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4,0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X가 4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직선 CD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루트 17이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루트 17이겠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CD의 직선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직선 CD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k 이렇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y 절편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양면에 4를 곱해서 넘기면 x 플러스 4y 마이너스 4k는 0. 양변에 4를 곱해서 이 양을 했습니다. 이 직선과 요거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17분의 절대값 0, 1 대입했습니다. 이게 루트 17이라는 거니까 4-4k의 절대값이 17이라는 거죠. 4-4k가 17일 수도 있고 4-4k가 마이너스 17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얼마야? K값이 음수 나오죠. 지금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K값이 양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Y 절편이 양수값 여기. 그래서 밑에 거여야 한다. 넘어가면 4K가 21, K가 4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이제 이걸 또 써야 되죠. 4K가 21이니까 X 플러스 4Y 마이너스 21은 0이라는 직선이 직선 CD다. 4K가 21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또 써봅시다. 지금 P좌표는 21, 루트 17이니까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17분의 절대값 21 플러스 4루트 17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서 21이 없어져 버리겠네요. 괜찮죠? 문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CD의 기울기와 AB의 기울기는 같고 그래서 정사각형이라는 것 때문에 얘네 길이가 같을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2번 쓴다. 문제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흐름이 막 왔다 갔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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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일방통행으로 깔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의 순서를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죠.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점 PQR을 꼭지점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 우리 이름 이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배울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이유. 그러니까 평사, 그 다음에 직사, 마름모, 정사. 얘네들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원도 그렇고, 원도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조건 원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런 애들은 꼭지각에서 밑변을 이등분하게 자르면은 무조건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기초 지식이니까 이런 걸 까먹었다면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따로 이걸 왜 그런지를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궁금하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할만합니다. 자, 그럼 여기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A가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입니다.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도 이등분하고 사각형도 이등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등분하려면 밑변의 중심을 깔끔하게 잘라야 한다. 그리고 이게 쭉 지나가서 여기 대각선의 중심을 딱 잘라야 한다. 요겁니다. 지나가는 점을 그냥 정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봅시다. C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B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니까 이 중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중점의 좌표를 모르는 학생은 없겠죠.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선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랬죠. 좀 이쁘게는 안 나왔네. 여기 대각선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1,a, 여기가 3,1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의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3,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결론.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직선 L은 뭘로 하지? 흰색. 직선 L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도 지나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지나가고 2, 2분의 a 플러스 1도 지나가요. 괜찮죠? 그 말은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이거 지나가니까 대입해서 a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기울기 x가 3 증가할 때 y도 3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입니다. y는 1에 x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 점 가지고 식을 썼어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이건데 요 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되겠죠. a는 5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나오고 나면 지금 P 좌표는 1,A니까 P 좌표가 1,5가 된 거죠. 그럼 다시 문제를 보면 P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Y가 넘어가서 X-Y 플러스 1은 0과 1,5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대입하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죠. 자,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왠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심리적인 요인. 그냥 너희들을 지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쫄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 깔끔하게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22번 마지막.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을 이쁘게 그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해 줘야지. 자, 문제를 풀 때 좌표 평면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좌표 평면이 필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 문제 안에서 좌표 평면이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점의 위치라든지 직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때, 아니면 X절편 또는 Y절편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좌표 평면이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데, 얘는 좌표 평면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의 좌표를 이쁘게 찍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지.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있다. 원점을 여기쯤 잡을까요?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데 M이 더 크니까 더 오른쪽에 가야 되죠. 여기에 외분점 Q가 있다. 여기가 M 대 N. 자, OAQ의 넓이가 18. 삼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OAQ의 넓이가 18이다. 그러면 OAB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것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걸. 좌표 평면에다 그리면 삼각형 넓이 구하기가 좋겠네요. 자, 요거 OAB 넓이만 좌표 평면에다가 그립시다. 자, 여기 0 있고요. 여기 B 0,4. A 3,3. 그래서 OAB 넓이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4, 높이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넓이가 6입니다. 6. 그럼 얘 넓이가 10이겠네. 그럼 끝나버렸죠? 뭐가 끝났냐면 우리는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면 밑변의 길이 B와 넓이 B는 같다. 어떨 때? 높이가 같을 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우기는 하는데 이걸 잘 까먹어.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 놓읍시다. 밑변의 길이 b와 넓이 b는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6대 12죠? 아, 그러면 여기가 1대 2다. 1대 2다. 그러는 순간 여기는 3이 되겠지. 그래서 3, 2. 3분의 2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밑변의 길이 비율과 넓이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 건데 22번까지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순간 시간이 훅 지나가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마지막 20번, 21번, 22번은 그냥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도록 문제들을 많이 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고 기초 지식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푸는 학생은 빠르고 정확해요. 알겠죠? 빠르기만 해도 안 되고 정확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정확한데 느리게 푸는 건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계산이 좀 느리다 하는 사람들은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